네, 윤석열 대통령은 경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집권 2년 만에 갑자기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검사 출신 김주현 변호사를 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영철 대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새롭게 임명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민심 청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도 민심 청취를 강조했는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는 앞으로 가감 없이 민정수석실을 쭉 역대 정부에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들, 지적들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우리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심 청취를 위해서 꼭 민정수석실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글쎄요, 저도 좀 의아스러운데요. 사실은 다른 방법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이 그 민심 청취를 내세웠습니다마는 기자들이 사법 리스크 방어용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라고 질문을 하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 하지만은 결국 정보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김주현 민정수석은 각 정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 발 더 들어갔고요. 네. 결국 두 사람의 얘기를 종합하면은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정이나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한다는 건 검찰이나 경찰 같은 사정기관 그 장악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 사정 정보기관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건 의미 아니냐. 윤 대통령을 잘 아는 검찰 고위직 출신들에게 왜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걸로 보이냐고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사정기관에 대한 그립을 강화하려는 걸로 보인다 이런 답들을 했어요. 우선 경찰과 국정원의 정보 수집 기능이 강화될 걸로 보이고요. 그것도 정책 정보로까지 확대될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그래도 예전 민정수석실 산하에 그 설치됐었던 사정비서관이나 반부패 비서관은 뭐 이번에도 설치되나요? 지금까지는 설치하지 않는 걸로 얘기는 들리고요. 민정비서관만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비서실장 직속이든 공직기관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는 정도요. 그렇지만은 비서관이 없다고 행정관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민정수석실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어느 기관 출신인지를 확인해 보면은 그 기능이 좀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전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금감원, 공정위 등 대부분의 사정 정보기관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윤 대통령이 그 2021년 12월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이 수사, 조세 뭐 이런 그 세무 당국 이런 거 금감원까지 해가지고 이런 소위 사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장악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반대 그 세력을 합법을 위장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그런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 네, 민정수석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왜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복원시킨 걸까요? 첫 번째는 좀 사정 변경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폐지할 때도 국민을 위해서라고 했고 복원은 시키면서도 국민을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네, 폐지할 때의 국민과 복원할 때의 국민이 다른가요? 그렇진 않겠죠.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민정수석이 없더라도 사정기관 통제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셨겠지만은 한동훈 전 법무장관과는 소원해졌고요. 또 검찰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연일 원칙적 수사를 언급하고 있고요. 특히 총선에서 참패했으니까 앞으로 3년 내내 여소야대 국민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이전만 못할 거라는 얘기고 사정기관들도 눈치 보기를 할 거라는 이유, 이게 바로 사정 변경 이유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위기 의식을 발로 아니겠냐 이런 분석들을 합니다. 위기 의식이요. 예.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특수통 출신인 전직 고검장은 초조함과 위기의식을 발로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김주현 민정수석의 발탁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는데 곧 수사한다거나 직접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이 소환을 했을 경우에 명품백 문제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까지 수사를 한다면은 김 여사의 기소는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런 말을 직접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민정수석이 조정하거나 조율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위기의식 그리고 윤 대통령도 지금 최혜병 순직 사건에서 조사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위기감의 발로라는 분석이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실이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주현 신임 네. 수석의 역할은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사법 리스크 방어도 해야 되고 네.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대응용 아니냐는 질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은 제가 해야 될 문제고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긋기는 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고발 사주 사건 때 윤석열 후보는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갔을 뿐 아무런 사실 역할도 안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던 법조인들은 윤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김주현 민정수석 카드를 선택했겠느냐 그걸 새겨보라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주현 민정수석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에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네. 김 수석은 징계하는 입장이었고 윤 대통령은 징계받는 입장이었죠.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김 수석을 발탁한 건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아니겠냐 그렇게 보는 건데요. 김 수석이 법무부 차관, 대검차장, 검찰국장을 역임하면서 조직관리, 인사관리에 특화된 인물이라는 그런 평가들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